두부를 먹고 나서 유방통이 심해졌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소플라본 때문입니다. 좋다고 알려진 성분이 특정 몸 상태에서는 정반대로 작동합니다. 에스트로겐이 이미 너무 많은 상태라면 두부가 그 불균형을 더 키울 수 있습니다. 의사들도 자주 놓칩니다. 두부가 건강식품이라는 전제 자체를 의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두부가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두부가 독이 되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두부가 실제로 뭘 하는지 봅니다. 그 다음 내가 그 사람인지 확인해 봅니다. 두부의 단백질 소화율은 95%입니다. 콩 자체는 65%입니다. 같은 재료인데 가공 한 해로 30%가 달라집니다. 50대 이후 소화력이 떨어진 분들이 두부를 먹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콩은 소화가 안 됩니다. 두부는 됩니다. 혈관에도 분명히 작용합니다. 미국 FDA는 콩 제품의 심혈관 질환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표시를 허가했습니다. 캐나다 정부도 같은 입장입니다. 한국질병관리청은 2022년 개정판에서 심뇌혈관 예방 수칙에 콩 섭취를 새로 추가했습니다. 식품회사 마케팅이 아닙니다. 정부기관 3곳이 동시에 인정한 내용입니다. 얼린 두부 이야기도 빠질 수 없습니다. 두부를 냉동하면 수분이 빠집니다. 영양이 농축됩니다. 100g당 단백질이 7.8g이던 것이 52g까지 올라갑니다. 6.4배입니다. 씹는 식감이 달라집니다. 스펀지처럼 구멍이 생깁니다. 그 구멍으로 양념이 깊이 배어들고 고기처럼 쫄깃해집니다. 만드는 법은 단순합니다. 물기를 꼭 짠 다음 냉동실에 하루 넣으면 됩니다. 뼈 건강에도 작용합니다. 두부 응고 과정에서 칼슘이 콩보다 40% 더 증가합니다. 뼈 건강을 위해 칼슘제를 따로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칼슘 보충제가 오히려 심근경색과 뇌졸중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음식으로 먹는 칼슘이 훨씬 안전합니다. 두부가 그 자리를 채울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두부 안에 다른 성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이 영상의 핵심입니다. 두부에는 이소플라본이 들어있습니다. 콩에서 유래한 식물성 화합물입니다. 구조가 에스트로겐, 즉 여성 호르몬과 비슷합니다. 우리 몸의 에스트로겐 수용체에 달라붙을 수 있습니다. 에스트로겐 수용체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알파 수용체와 베타 수용체입니다. 알파는 유방과 자궁에 주로 분포합니다. 세포를 증식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베타는 뇌와 심장에 많습니다. 알파의 작용을 억제합니다. 알파가 가속 페달이라면 베타는 브레이크입니다. 이소플라본은 두 수용체 모두에 작용합니다. 에스트로겐이 부족한 상태라면 이소플라본은 약처럼 움직입니다. 부족한 에스트로겐 자리를 채워줍니다. 갱년기 여성에게 도움이 되는 이유입니다. 문제는 반대 상황입니다. 에스트로겐이 이미 너무 많은 상태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2021년 엔티옥시단츠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입니다. 에스트로겐이 과다한 환경에서 이소플라본이 알파 수용체를 추가로 자극했습니다. 세포 증식이 더 강해졌습니다. 브레이크가 없는 차에 가속 페달을 하나 더 단 것입니다. 하루 이소플라본 100mg 이상을 장기 섭취하면 자궁 내막 증식 위험이 높아집니다. 두부 한 모는 300g입니다. 이소플라본 함량은 약 20mg에서 30mg 수준입니다. 하루 한 모라면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안전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변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입니다. 같은 양의 두부를 먹어도 장 상태에 따라 이소플라본 흡수량이 최대 10배까지 달라집니다. 장내 유해균이 많으면 이소플라본이 급격하게 흡수됩니다. 내가 안전한지 아닌지 수치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내 장 상태가 결정합니다. 에스트로겐이 너무 많은 상태를 에스트로겐 우세증이라고 합니다. 자가 진단을 해봅니다.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호르몬 촉을 먼저 봅니다. 유방이 주기적으로 아픕니다. 생리량이 갑자기 늘었습니다. 생리 주기가 불규칙해졌습니다. 생리 전 감정 기복이 심합니다. 체형과 수면도 확인합니다. 허벅지와 엉덩이에만 살이 붙습니다.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이유 없이 피곤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에스트로겐 우세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두부를 매일 많이 드시고 있었다면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 건강도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에 항생제를 드셨다면 장내 미생물 균형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소화불량이 잦은 분, 변비나 과민성 대장 증상이 있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분들은 같은 두부 한 모를 먹어도 이소플라본에 훨씬 많이 흡수합니다. 갑상선에도 영향을 줍니다. 이소플라본이 갑상선 효소의 작용을 방해합니다. 요오드 흡수도 줄어듭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분, 갑상선 약을 복용 중인 분은 섭취를 줄이는 것이 낫습니다. 주의 대상을 정리합니다. 에스트로겐 우세증이 있는 분, 장 건강이 좋지 않은 분,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 자가 면역 질환이 있는 분, 호르몬 관련 암 병력이 있는 분, 항생제를 최근 복용한 분, 임산부, 이분들에게 두부는 좋은 선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해당 사양이 없는 분들에게 두부는 여전히 좋은 선택입니다. 두부를 먹어도 되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에스트로겐이 부족한 갱년기 이후 여성, 단백질이 필요한 50대 이상, 혈관 관리가 필요한 분들, 이분들에게 얼린 두부 한 모는 진짜 보약입니다. 안전한 기준이 있습니다. 하루 이소플라본은 25mg에서 50mg 사이가 안전합니다. 두부 한 모 300g에 이소플라본이 약 20mg에서 30mg 들어 있습니다. 하루 한 모 딱 그 정도면 됩니다. 두부를 먹고 나서 두유까지 마시고 콩나물까지 먹으면 합산해서 100mg을 넘길 수 있습니다. 하나만 선택해서 드시는 게 맞습니다. 에스트로겐 우세증이 의심된다면 발효된 형태의 콩을 선택하는 것이 낫습니다. 된장, 청국장, 템페입니다. 발효 과정에서 이소플라본 구조가 바뀝니다. 흡수 속도가 느려집니다. 두부보다 안전한 대안입니다. 피트산 루머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두부의 피트산 함량은 2.9%입니다. 아몬드는 9.4%, 현미는 8.8%입니다. 두부가 오히려 낫습니다. 두부를 살 때 한 가지만 확인합니다. 소포제가 없는 제품입니다. 두부를 냉동하면 소포제가 구멍을 통해 더 깊이 스며듭니다. 얼린 두부로 드실 계획이라면 무소포제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맞습니다. 처음에 던진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두부, 내가 먹어도 될까요? 자가진단 항목에 해당 사항이 없다면 얼린 두부 한 모씩 드시면 됩니다. 해당 사항이 있다면 된장찌개로 바꾸고 양을 줄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두부가 독이냐 약이냐의 답은 음식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 상태에 있습니다. 오늘 자가진단이 도움이 되셨다면 이 영상을 저장해 두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두부를 사러 갔을 때 한 번 더 꺼내 보실 수 있도록요. 식재료의 비밀 채널에는 우리가 매일 먹는 식재료 안에 숨겨진 이야기들이 계속 올라옵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